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기약법 강론요 246페이지 들어갈 차례입니다. 기약법이 총론, 강론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오늘 강론 부분입니다. 강론. 예, 계계 계약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보는 데거든요. 우리 민법전에 있는 계약은 총 14개입니다. 그 중에서 3개만 매매, 그 다음에 자, 오늘 보실 때 246페이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매매 전체적인 목차곡이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의의요 개념 보셔야 돼요. 의의 개념. 두 번째는 예약하고 계약금. 예약에다가 거기 별표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비중으로 따지면 여기가 시험은 잘 나와요. 여기가 A 플러스고요. 매매 예약은 여기는 B제로 정도 돼요. B제로 정도. 그러니까 이쪽이 시험에는 훨씬 더 잘 나와요. 근데 광고할 수 없어요. 예약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효력. 이것도 B제로 정도 돼요. B제로 정도. 네,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3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네 번째 담보 책임. 이건 매년 출제돼요. 담보 책임. 매년 출제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매.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거죠. 물건을 팔았다가 도로 사오기로 하는 걸 환매. 이것도 B제로 정도.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데는 여기죠. 여기. 그죠?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이 매년 나오는 데고요. 나머지는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념하셔야 될 거는 딱 찍어가지고요. 계약금만 출제를 한다. 이렇게.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럴 땐 요걸 내요.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요것만 내요. 그럼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내고 매매 전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매매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약도 나오죠. 효력도 나오죠. 환매도 나오죠. 다 나와요. 그래서 뺄 수가 없어요. 결국 다 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비중을 놓고 얘기하면 여기를 더해라 이거죠.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의 비중을 더 두셔서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매매 성질부터 볼게요. 자, 1번 매매는 563조입니다. 그게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재산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정을 하고 타방은 뭘 주기로 하는 거예요? 대금이죠. 대금을 지급할 때 되는 거예요? 지급을 약정할 때? 약정할 때. 재산권 이전을 뭐 하기로 하고요?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뭐 할 때? 약정할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매매의 법률적인 정의입니다. 민법 563조에. 그죠? 예, 이걸 달달 외우셔야 돼, 이거는. 이게 매매의 법률적 정의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판다. 이거 매매로 하면 시험 절대 못 푼다고 그랬어요. 그죠? 절대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그렇게 하면. 뭐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뭐 할 때? 약정할 때. 약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합의. 약정하기로 뭐 할 때? 합의할 때.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예. 약정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 했을 때? 합의했을 때. 합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합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낙성계약이에요.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승낙. 승낙을 하면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예, 바로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낙성계약. 여기 그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녹아 있어요. 563조에. 그럼 이쪽에서 매도인 측에서는 매수인한테 뭘 줘야 돼요? 매도인 측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해야죠. 그죠? 이게 재산권을. 매수인 측에서는 뭘 줘야 되고? 대금을 줘야 되죠. 그럼 한쪽이 줘요? 서로 줘야 돼요? 재산권을 이전해 줄 뭐가 생기고요? 의무가 생기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쌍방에게 생기니까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그죠? 쌍무계약이다. 그럼 대가 줘요? 서로 안 줘요? 대가를 서로 주고 얻죠? 그럼 얘가 줘야 되는 거. 얘가 줘야 되는 급부가 뭐예요? 급부가. 매도인이 쟤한테 줘야 되는 급부. 급부가 뭐예요? 재산권. 이게 급부죠. 급부를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급부 줘야 돼요. 급부. 재산권을 뭐라고 그래요? 급부. 그럼 얘는
이 아파트라고 그러면 아파트를 주고 쟤한테도 뭘 얻는 거야? 반대급부로. 돈 얻는 거죠. 급부로 뭐를 주고요? 급부로. 재산권을 주고. 반대급부로 뭐를 얻어요? 돈을. 이걸 매매라고 한다, 이걸.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급부하고 뭐가 나오게 됐어요? 반대급부가 여기서 나오게 됐어요. 급부로 재산권을 주고 반대급부로 뭐를 달라고요? 대금을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할 권리. 대금을 달라고 할 뭐가 생겨요? 청구권이 생겼어요. 청구권이. 그럼 매수인 측에서도 똑같죠. 매수인 측에서도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급부. 급부로 뭐를 줘야 돼요? 급부로? 대금을 줘야 되고. 반대급부로요. 얘는 반대급부로 뭘 요구해요?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뭐가 생겨요? 청구권이 생겨. 그게 반대급부죠. 재산권이 반대급부. 반대급부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청구권이 생겼어요. 그죠?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왜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서로 간에 뭐가 생겨요? 청구권이 생기죠. 채권이 생기니까 이걸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고 한다. 채권 계약. 그죠? 얘 채권 생겼죠? 집 달라고 할 채권 생겼죠. 얘는 무슨 반대급부가 생겨요? 돈 달라고 할 채권 생겼죠. 그게 뭐 때문에 생긴 거죠? 뭐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 매매라는 합의 때문에. 그래서 매매라는 합의를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고 한다. 여기 별 3개. 이 그림 엄청 중요한 그림이에요. 계약법에서는. 제 급부로 이거를 주고 반대급부로 대금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 이걸 알아야 계약 총론의 우연부담이라든가 동시행항변권을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자, 그게 매매에서 정리돼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성질.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라고요? 채권 계약이다. 별 3개. 채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에 별 3개. 물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낙성 계약입니다. 동그라미.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다. 낙성 계약은 무슨 뜻이에요? 합의하면, 승낙이라는 합의가 되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그걸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입니다. 서로 의무가 있어요. 서로. 재산권 주고 여기서는 돈 줘야 되니까 쌍무 계약이고. 무상이요, 유상이요? 유상 계약이다. 별 3개. 유상 계약에 별 3개. 유상 계약에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얼른. 그리고 쓰세요. 매매에 관한 이 규정은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된다. 매매에 관한 무슨 규정은? 이 규정은 어디에 준용된다? 다른 무슨 계약에? 다른 유상 계약에 뭐한다? 준용한다 이거죠. 준용한다. 엄청 중요한 단어 얘기예요. 준용한다. 이거 다 갖다 여기다 어디다 쓰는 거야? 매매 규정을 어디다? 다른 유상 계약에 다 써먹어. 이걸 다 써먹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게 몇 번이요. 준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갖다가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매매만이요. 임대차에도 이게 쓰인다는 얘기죠. 지금 한 얘기가. 앞으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는 얘기가. 별 3개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 별 3개. 두 번째 매매의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는 뭐만 가능해요? 금전해야 돼요. 그죠? 돈을 줘야죠. 돈을. 주식이라든가 거기다 재산권 이전이면 그건 매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교환이라고 그래요. 돈이어야 되죠. 돈을 줘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객체. 현존하지 않는 물건 됩니다. 그 객체는 재산권이라고 그랬죠. 매매의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급부가 재산권이죠. 이 재산권. 그 급부가 재산권입니다. 급부. 이때 재산권은 현존해야 돼요. 현존하지 않아도. 현존하지 않는 물건도 돼요. 현존하지 않는 주식도 돼. 주식 써보세요. 주식. 현존하지 않는 강아지 돼야 안 돼? 됩니다. 그게 매매요. 현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동생 집에 갔더니 명절 때 동생이 뭐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일주일 후에 태어난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나죠. 그 강아지 내가 뭐 할게? 살게. 태어나면 내가 살게. 그리고 돈 주고 왔어. 한 마리에 30만 원씩. 계약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현존해야 돼요? 현존하지 않아도? 현존하지 않는 강아지도 되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는 송아지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주식이요. 그 주식이. 보세요.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주식으로 보너스를 준대요. 현금을 주지 않고 뭘 주겠대요? 주식으로. 그죠? 주식. 그럼 한 주당 예컨대 만약에 내가 삼성 다닌다 그러면 한 주당 얼마씩 돈 정해지죠? 그죠? 그럼 주식 내 거 아직 된 거야 안 된 거야? 구정 때 보너스로 준대요. 100주를. 주식 100주를. 그럼 아직 내 거야 아직 아니에요. 그 주식은 아직 내 거 아니죠. 근데 주겠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주식을 내가 다른 친구한테 파는 거 돼야 안 돼? 주식 매매. 주식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매매가 뭐라고요? 주식을 내가 받게 될 주식. 그 주식이 내 거야 아직 아니에요. 어떻게 내 거예요 지금. 구정떼어 준다니까. 내 거 아니라니까. 주겠다는 거죠. 집중하셔야 돼 집중. 준 거야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주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친구한테 팔겠다. 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약정. 그 재산권이라는 급부가 현재 있어요 없어요? 내 앞으로? 없어요. 그럼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아니어도. 이게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이 숨어 있다는 얘기. 그 강아지가 제가 동생한테서 강아지 받으면 강아지 낳으면 현재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낳지 않았죠. 그 강아지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걸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매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이거죠.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매매의 개념을 시험에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매매 개념을. 이 말 속에 재산권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매매의 급부는 재산권이죠. 그 재산권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녹아있다는 얘기. 그죠? 현존해야 돼요? 현존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내 거야 남의 거야? 보통 매매는 내 걸 팔아 내 걸. 그죠? 근데 내 게가 아니라 누구 거? 남의 물건도 매매하기로 약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거죠 이거. 다음 계약금.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약정하면 매매 계약은 돼요. 그죠? 예, 간단해요. 이렇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급부로 해서 이 사람에게 5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럼 매매는 낙성 계약이에요? 맞아요? 서로 뭐 하면 돼요? 합의하면. 그럼 계약금을 걸어야 돼요? 매매하기로 합의하면 돼요? 계약은 언제 드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방금 전에 매매를 했어.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재산권 이전을 뭐하고?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었어. 낙성계약. 매매는 낙성계약이에요. 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하면. 낙성계약이에요. 합의하면. 합의라는 말이 약정입니다. 약정. 약정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매매예요. 매매. 몇 조가 저렇게 선언했어요? 563조가. 엄청 중요한 말이라고. 그럼 이 매도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 이 매수인이 5억에 사기로 합의를 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이걸 부동산에서 만나서 뭐를 쓸 때? 계약서 쓰고 뭐를 걸을 때? 계약금을 교부할 때 계약이 된다라고 우리는 현실에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합의할 때. 여기 아까 합의할 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현실에서 우리는 뭐를 주고받아요? 계약금을 주고받아요. 매매대금의 통상 10%. 그죠? 10%. 이게 5억이니까 통상 5천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죠? 예. 그럼 계약금을 걸을 때 계약이 된 거예요? 합의할 때 된 거예요? 이때 된 거예요. 이때 563조가. 그죠? 예. 오늘 내가 담배를 샀다.
담배값이 올라서 금연하는 분 많으시더라고. 그죠? 예. 담배 샀다. 그때 계약금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계약된 거죠? 담배 주세요. 예, 계약된 거예요. 저쪽에서 오케이 하면. 그죠?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에요. 그죠? 예. 내가 우유 하나 사더라도 계약하면, 예, 우유 하나 주세요. 저쪽에서 직원이 오케이 하고 사인 주면 계약된 거죠? 무슨 계약이에요? 계약금은 왜 걸어요, 이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은 값이 저가예요, 고가예요? 고가죠. 이러다 보니 이거는 차후에 구두계약도 이거 약정이라는 게 뭐예요? 구두계약이죠. 구두계약도 계약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가의 부동산 이런 거래에서는 차후에 둘 중에 하나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뒤틀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파기할 수 있죠. 그죠? 그거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입증할 자료가 없어. 왜? 구두계약만 해놓으면 입증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이거예요. 뭐를 거는 거예요? 계약금을 그래 받는다는 거예요. 입증 자료를 위해서, 입증 자료.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매매는? 낙성 계약인데 계약금을 왜 받는다는 얘기예요? 입증 자료를 남겨두기 위해서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증약금이다라고 그래요. 계약금은 뭐라고 그래요? 증약금이다, 증약금. 왜 증약금이에요? 계약을 했다는 뭐? 증거다, 이거 증거다.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죠? 예, 너하고 나하고 믿는데 무슨 계약금이야. 그냥 계약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못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약금 받고 계약서 쓰는 거야. 믿을수록 못 믿을수록 이 사람을 못 믿을수록 계약서 쓰자고 그래요. 정확히 쓰자고 그래요. 믿으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죠? 예. 새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예. 계획들 세우세요. 그죠? 근데 자기가 사람이 내가 세운 계획은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거 내가 실천 못하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의 사람은 그 계획서를 어디다 쓰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쓰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왜? 이 사람은 성격상 그걸 안 하면 못 하는 사람이야. 머리가 쥐나. 그죠? 자기를 막 학대를 합니다. 그죠?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써놔, 맨날 여기다. 금연 며칠째, 그죠? 금주 며칠째, 그죠? 예, 퇴근 시간 준수, 그죠? 이런 거, 그죠? 운동 몇 시간, 그죠? 아, 이런 거 맨날 써놔, 이거. 이 사람은요,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 이거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칼 같은 사람은, 그죠? 예. 근데 계약금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 서로 믿을 때는 이게 계약금이 필요 없지만, 못 믿을 때를 대비해서 계약금을 증거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서 쓰는 것도 뭐예요, 다? 나중에 저 사람이, 그죠? 딴 얘기할까봐 증거자료로 계약서를 두는 거거든요. 못 믿으니까. 따라서 계약은 계약금을 걸을 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서를 쓸 때 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걸 씀으로써 어떻게 해요? 계약을 했다는 확실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를 둔 거래요. 증거를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그죠? 그래서 이걸 거는 거죠.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쓰고. 또 하나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는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져요. 무슨 성질이요? 위약금. 계약금 여기다 지금 이게 5억이니까 통상 얼마를 줘요? 5천만 원을 교부하죠. 이렇게요. 그럼 5천만 원을 교부하게 됐다는 얘기는 교부를 하게 되면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금을 여기서 5천을 걸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가 만약에 1월 10일이다. 1월 10일. 이 날짜에 중도금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중도금 날짜 얘가 중도금 맞춰서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2억이든 3억이든 중도금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중도금을. 맞죠? 예, 중도금 넣고 순서대로 잔금 치르게 되면 만약에 이걸 3월 1일 날 그럼 계약은 깔끔하게 진행이 돼서 끝나죠. 그죠? 예, 저쪽에서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고 여기서 중도금 잔금 치르고 끝나는 거죠. 안 주게 되면, 여기서 뭘 안 주게 되면 중도금을 안 주거나 잔금을 어떻게 하면 안 치렀다 이거지.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이 되죠. 채무불이행이 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저쪽에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계약 파기를 하죠.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 해제가 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죠. 받은 걸 싹 되돌려줘야죠. 원상회복 조치해야 돼요. 해제가 된 건 이쪽에다 뭐를 안 줬기 때문에 중도금하고 뭐를? 잔금을 안 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이죠. 중도금을 안 주거나 뭘 안 주는 거? 잔금을 안 주는 거를 뭘로 인한 거? 채무불이행이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처리할 수 있죠. 해제 처리. 그죠? 이 해제는 법정 해제예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이 정한 해제 사유입니다. 법이 정한 해제 사유. 얘가 뭐를 못 주게 되면 중도금을 못 주거나 잔금을 뭐 하면 처리 못 하면 그때 저쪽에서 해제할 수 있는 해제를 무슨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뭐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를 저 매도인이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법정해제 처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법정해제 처리가 되면 서로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원상회복 해야죠? 서로 원상회복. 원상회복으로 끝나요? 별도로 손해배상 걸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받았던 돈이 만약에 여기서 받았던 돈이 계약금이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만약에 중도금을 1억을 받았다. 1억을 받고 5천만 원을 얘가 못 줬다. 1억은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 1억을? 1억은 얘가 줬는데 이걸 못 줬다 이거죠. 그죠? 예, 중도금 1억 5천 중에서 1억은 줬고요. 1억은 줬고 얼마를 못 줬다? 5천만 원을 못 줬다. 이거 미지급이다. 미지급분. 그럼 이 계약 이행한 거예요? 채무불이행이야 얘가? 채무불이행 된 거 맞죠? 예. 그럼 얘가 받은 돈은 이 매도인이 받은 돈은 5천만 원 계약금 받았고 또 얼마 받았어요? 1억. 그럼 1억 5천 받았죠? 1억 5천 받았는데 나머지 중도금을 못 줬잖아요. 이걸. 그죠? 5천만 원을 못 줘가지고요. 5천만 원을 미지급해서 이게 미지급돼서 이쪽에서 계약을 해제를 했다. 그때 해제를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법정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계약은 어떻게 완결이 돼요? 완결은 매도인은 받았던 돈 5천만 원하고 여기 중도금 얼마 받았어요? 1억.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한번 볼게요. 1억하고 계약금 얼마? 계약금 5천. 그 다음에 중도금 얼마요? 1억. 이거 받은 거죠? 이게 받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이거 돌려줘야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이거 반환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어떻게 해야 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 이거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죠? 그 손해는 얼만큼이에요? 손해 액수가. 얘가 뭐를 안 줘가지고 얘가 뭐를 안 줘가지고 중도금 5천만 원을 미지급해가지고 내가 입은 뭐? 피해 액수. 피해 액수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입증을 해야 돼. 이 손해 액수를 어떻게 해? 액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입증. 그죠? 뭐를 안 줘가지고 뭐를 안 줘가지고 요거 안 줘가지고 내가 입은 피해 저 집주인이 왜? 내가 이사 가려고 그랬잖아요. 요거 팔아가지고 딴 데로 뭐 하려고 그랬어? 이사 가려고 그랬죠. 근데 그 돈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가지고 얘가 피해를 입어. 딴 집으로 이사 갈 때. 그죠? 그 피해 액수를 어떻게 해야 돼? 손해 액수를 입증을 해야 된다고. 입증을. 그럼 이거는 돌려주고 5천만 원하고 중도금 이건 돌려주고. 그죠? 요건 뭐 해주고? 돌려주고 요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입증해서 받아내야 돼요. 이 매수자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난 피해 입은 게 1억이다 그래서 여기 1억이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1억이야 그게. 4천도 안 되는구만. 의견이 어때요? 의견이? 상충되고 충돌이 돼요. 똑같지 않아. 그죠? 그럼 소송이 더 길어져 이제. 그죠? 그렇게 되면 변호사만 뒤에서 웃고 있어. 변호사만. 양쪽 변호사만. 그러잖아요? 길어져라 그러죠. 그죠? 그럴수록 내가 벌 돈이 많아져 변호사가. 여기서는 애만 타고. 그죠? 이사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입증하는 게 번거롭고 이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아예 계약금을 뭘로 잡아버려요? 우약금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얘가 뭐 했을 때? 우약을 했을 때. 일방이 뭐 했을 때? 우약을 했다.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을 못 줬다 이거죠. 그럼 이게 계약 우약이죠. 우약을 하면 일방이 뭐 하면? 우약 시에는 일방이 뭐를 할 때요? 우약 시에는 우약을 하면 중도금을 미지급했다. 잔금을 미지급했다. 그죠? 이게 우약이죠? 그럼 이렇게 해제를 해버리고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할 수 있잖아요. 해제를 하고 나서 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계약금 5천만 원을 뭘로 하자? 위약금으로 해버리자. 손해액으로 해버리자. 이 5천만 원을 뭘로 해버리자? 손해액으로 해버리자라고 특약을 하는 거죠. 그런 특약을 뭐라고 그래요? 위약금이라고 그래요. 그걸 걸어두면, 이 계약금을 그래서 위약금으로 해버리면, 뭘로 해버리면? 위약금으로 이렇게 미리 계약을 특약을 해버리면, 얘가 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이 뭐 했을 때? 위약했을 때 그냥 뭐를 해버리면 돼요? 5천만 원을, 계약금 5천만 원을 뭘로 해요? 위약금이죠. 이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예정? 손해배상액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입증해야 되죠. 입증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걸 어려우니까 대신에 저 5천만 원을 뭘로 해버려? 5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을 미리 뭐 한 거야? 미리 예정해 둔 거야. 미리 예정해 뒀다는 거죠. 얼마로 해줬다는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이걸 위약금이라고 한다. 이거 손해배상액을 미리 뭐 한 거니까 미리 예정했다. 얼마로? 계약금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위약을 하는 순간, 얘가 뭐를 하는 순간?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줘가지고 위약을 했죠? 그러면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이 계약금 5천만 원이 무슨 역할을 한다?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액. 얼마짜리 손해배상액? 5천만 원짜리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그걸 몰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고요? 그냥 몰수하고 끝이다. 몰수 조치. 그리고 계약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위약을 하면. 위약을 하는 순간 이걸 몰수해버리면 돼요. 이거 5천만 원을.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계약서에는 뭐를 써요? 위약금이라는 특약을 넣는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 자, 그래 볼게요. 우측에 성질 보세요. 성질 247페이지. 우측에 성질 1.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증약금. 계약을 했다는 증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있어요. 쌍괄호 2번 볼게요. 매매계약이 주계약이고요. 여 매매가 주고요. 이거는 종이에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주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 뭐가 주예요? 이게 주고 이건 종이에요. 종. 거꾸로가 아니에요. 이게 주예요. 이게 종이고요. 그 주계약이 꽝이면, 매매가 꽝이면 이것도요. 꽝이에요. 있으나 마나요. 세 번째는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별 3개. 요물계약은 뭐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약정에 밑줄 그으세요. 원래 약정만으로 계약이 되는 건 낙성계약이죠.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약정이나 일부 지급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기로 약속하는 걸로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교부를 해야 돼요. 교부. 거기다 쓰세요. 요물계약이 뭐라고요? 5천만 원을 교부할 때 된다. 쓰세요. 거기다. 요물계약 밑에다 쓰세요. 5천만 원을 뭐 할 때? 교부 시에 성립한다. 교부 시에 성립하는 거.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낙성계약은 뭐예요? 교부해야 돼요? 약정하면 돼요? 약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계약금 계약은 돈을 걸어야 돼요. 돈을 걸어야 돼요. 내일 드릴게요. 고객님, 내일 드리겠습니다.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거예요? 드리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낙성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무슨 계약? 무슨 계약?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 별 3개. 요물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돈을 뭐 할 때? 교부해야 하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요물계약. 물건의 교부. 물건의 교부 시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야. 이게 요물이야. 요물 이게. 매매는 무슨 계약이야? 매매는? 낙성계약이죠. 매매는 낙성계약인데 이 계약금 계약은 5천만 원 어떻게 돼? 5천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다음 2번 해약금하고 위약금. 1번 당사자 사이에 뭐가 없을 때? 특약이 없어요. 특약이 없이 계약금 5천 걸었죠? 그거는 해약금이에요. 근데 2번 보세요. 당사자 사이에 무슨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의 별 3개.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특약을 넣은 거죠?
그럼 그 계약금 거기다 써 5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 걸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한다. 뭘로 추정한다? 5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거예요. 미리 쓰세요. 미리. 손해배상액을 미리 얼마로 정해놓은 거라고 둘이 5천만 원으로 미리 합의했다 이거죠. 그게 위약금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있을 때만 그래요? 뭐가 있을 때만? 계약금을 뭘로 하자? 위약금으로 하자는 특약이 있을 때만. 특약이 없으면 뭐가 돼요? 해약금.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뭐가 되고요? 위약금. 없으면 해약금이에요. 전혀 엉뚱한 얘기 돼요. 그 다음 3번 계약금 해제라고 돼 있어요. 무슨 해제라고 돼 있어요? 해제. 자, 왼쪽 보세요. 246페이지 왼쪽에 2번하고 계약금이라고 조문 있죠? 박스야. 왼쪽 246페이지요. 박스 볼게요. 예,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이걸 제가 1년 동안 100번을 해요. 100번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달달 외우셔야 된다고. 입에 단내나도록. 한 번 봐가지고 안 되고 10번 봐가지고 안 돼요. 100번 보셔야 돼요. 100번.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뭘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는 동그라미요. 뭐 한 때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 계약. 돈 걸어야죠? 5천만 원을 걸어야 돼. 당사자 간에 다른 뭐가 없을 때? 약정이 없는 한. 약정이 없으면 뭘로 추정해요? 해약금 추정하죠?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이제 말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조문에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또 별 3개.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에다가 줄 2줄 그세요. 줄 2줄. 별 3개 하시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 판례 30개예요. 단어 하나죠. 그거 하나 가지고 판례 30개 파고 들어가야 돼. 밑으로 판례 30개를 우리가 삼켜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요. 단어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방이라고 그랬죠. 일방이요, 쌍방이요? 누구예요, 일방이? 매수자요, 매도자요? 매수자요, 매도자요? 네? 둘 중에 하나. 일방이라고 돼 있죠? 예, 일방이. 그럼 이거는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일방이 뭐 할 때까지로 돼 있어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 뭐 넣기 전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라는 뜻이에요. 쉽게 풀어내면. 교부자는 누구예요? 매도자요, 매수자요? 교부자가 누구예요? 계약금은 누가 줘요? 매수자 쓰세요. 매수자죠. 매수자는 이를 뭐하고?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 날리면 되죠? 수령자는 누구예요? 수령자는 매도인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몇 배를 상환하고? 100을 상환하고. 100 상환의 또 별표. 글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민법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소설책 읽듯이 눈으로 공부하는 거 다 꽝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거. 그 시간에 TV 드라마 보시는 게 나으세요.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요건하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이게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는 어디까지예요? 해지하려면 요건이에요. 요건이. 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뭐를 교부했어야 돼요? 계약금을 뭐 한 경우? 교부한 때는. 그죠? 계약금을 뭐 할 때는? 교부할 때는. 첫 번째.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착수 전이라고 바꿀게요. 착수할 때까지니까 뭐 하기 전? 착수 전까지. 그죠? 이행 착수 전까지예요. 교부자는 어떻게 하고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몇 배를요? 100을 뭐해서? 100을 뭐해서? 상환하여.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에요. 여기까지가. 세 가지를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세 가지가. 이 해제를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 해제가 나중에 보시면 해제가 민법에 5개 있어요. 5개. 다 틀려 의미가. 우린 좀 전에 했어요. 좀 전에. 요거 나오기 전에 했던 해제가 무슨 해제? 얘가 중도금 못 주면 중도금을 제 날짜에 못 맞췄다. 그러면 저쪽에서 해제를 하죠. 그 해제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 해제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해제.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입니다. 언제까지만 돼요? 이거는 일방이 뭐 하기 전에?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을 그럼 여기서 아까 중도금 1억 넣고요. 1억은 지급을 했고 이거는 지급을 했고 중도금 5천을 미지급을 했다. 5천 미지급했다. 그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이거? 매수인이 중도금을 1억은 넣었는데 5천만 원을 못 넣었어. 오케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 그때부터 아파트 값이.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값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그럼 이쪽에서 포기하고 싶죠? 저 계약을 괜히 했구만 내가. 잘못해. 지금 이게 숨어있는 게 이거야 지금. 여기서 왜 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래요? 값이 올라요? 떨어져? 떨어지면 얘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래. 그죠? 거꾸로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막 오른다 이게. 5억짜리가 15억으로 오른다. 1980년도로 가면 값이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때는. 그죠? 예. 그때는 누가 뒤집으려고 그래요? 매도인이 계약금 2배를 주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러지. 그죠? 예.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 거죠. 얘 입장이냐 제 입장이냐. 그죠?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누가 뒤집으려고 그래요? 매수인이 계약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파기하려고 그래. 그죠? 얼마 줬으니까요. 5천만 원 준 거를 5천만 원 준 걸 저걸 어떻게 버리면 돼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거 포기해버리고 나오겠다는 거죠. 5천만 원 날린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5천만 원을 뭐 해버리고? 날려버리고 계약 파기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뭐 날리고? 계약금 날리고. 근데 가격이 거꾸로 오르면 누가 해제를 해요? 매도인이 몇 배 주고? 2배를 주고. 얘가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이게 565조예요. 565조. 중도금을 근데 조금 넣으면 착수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요걸 넣었어요. 1억 5천 중에서 1억을 넣고 요걸 안 넣었죠? 근데 값이 떨어져 지금. 값이 막 떨어져. 그럼 얘가 계약 파기하고 싶겠죠? 5억짜리 집을 사느니 차라리 뭐가 나아? 차라리 지금 5억 주고 샀죠? 근데 값 사자마자 집이 4억이야. 그죠? 열통 터지죠? 그럼 차라리 뭐가 나아요? 차라리 야 5천 던지는 게 낫지. 5천 던지고 그냥 나오는 게 낫지. 근데 지금 뭐를 넣었어 지금 내가? 1억은 넣고 5천 안 넣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얘가? 5천만 원 계약금 던지고 나올 수 있어 없어요? 그 말이 요거에 달려있어요. 일방이 뭐 할 때까지요? 이행에 뭐 하기 전? 중도금을 일부라도 넣은 거죠. 착수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한 거야. 못해요. 해제 못해. 조금이라도 착수하면 안 돼요. 그죠? 조금이라도 착수하면 못하는 거예요. 일방이 뭐 하기 전까지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약을 할 수 있어. 해약을. 시점상. 예. 제 아는 친척이요. 예. 농협에 다니다가 예. 명퇴를 하고 나오셨어요. 여자분이. 예. 제 여동생 신우이죠. 그쪽에. 예. 나오셔가지고 부동산을 이거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하시는 것마다 이게 대박이 나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토지 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거를 18억짜리 계약을 했어요. 18억짜리를. 매매 대금 18억입니다. 토지. 근데 계약금을 얼마를 줬느냐면 계약금을 15억을 걸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예, 이쪽에서는 저 토지가 허가구역이었고요. 풀린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 저쪽에서는 매도인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정보 격차가 있는 거죠. 여기는 확실히 알고 있고 저기는 모르고 있고. 여기는 풀린다는 거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요? 15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말뚝을 가서 박았대요. 땅에다가 가서. 잔금 안 치렀죠? 안 치렀죠. 소유권은 언제 넘어와 이쪽으로? 잔금 치르고 뭐 할 때? 등기를 쳐야 소유권 넘어져. 그 전에 아직 소유자 아니죠?
예. 근데 계약금을 15억을 넣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저분이 계약할 때는 몰랐지만, 그죠? 계약하고 나서 주변에 정보를 취합을 해보니까, 아, 이게 풀린다는 정보를 뒤늦게 입수를 했다면 뒤집을 수 있죠. 뒤집으려면 얼마 줘야 돼, 이걸? 예.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약금을 확 질러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거예요. 그죠? 예. 그게 565조가 되겠습니다. 예. 해약금 문제입니다. 해약금. 자, 그럼 밑에 247페이지 볼게요. 247페이지 계약금 해제. 1. 해제 원인. 정당한 이유 없이도요. 정당한 이유 있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채무불이행하고 무관한 거예요. 채무불이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관하게? 무관하게 해약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왜 해제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이거는 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럼 둘 중에 하나 뒤집는 거예요. 그죠? 그래, 뭐가 없어 거기에? 채무불이행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쪽에서 매수인이 이 중도금을 못 치르면 저 매도인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그 해제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원인이 뭐예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야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걸 무슨 해제? 법정 해제인데, 이 해제는 뭐예요? 뭐하고 상관없어요? 채무불이행하고 관련이 없이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생겼어. 이거는 뭐하고 전혀 별개다? 뭐하고? 일방의 채무불이행, 그죠? 일방의 뭐를 원인으로 하는 거? 일방의 뭐를 원인으로? 채무불이행. 예컨대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지급하는 것. 일방의 뭐를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 그 해제를 무슨 해제? 법정 해제와 하나예요? 별개예요? 이거는 별개다. 전혀 별개다. 이거는 계약금 해제 따로, 또 하나 무슨 해제 따로? 법정 해제 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상관없어요? 채무불이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관해요?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채무불이행과 전혀 상관없다. 무관하다.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거 봐가지고 그냥 내가 뒤집는 거예요. 이 법정 해제는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을 한 경우. 들어보세요.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을 한 경우. 오케이요? 됐죠? 예.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에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수험생들. 다시 한번. 서로 지금 뭐를 했어요? 계약을 했나요? 안 했나요? 매매 계약했죠? 5억에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계약됐죠? 이거 5억. 계약금 얼마 걸고? 5천만 원 걸고. 계약을 했죠? 그리고 계약금 걸었어요. 그죠?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금 얼마를? 5천만 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을 한 경우. 그죠? 예.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일방의 뭐로 인한? 귀책 사유로 인한 법정 해제권 행사.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써놨잖아. 뭐하고 별개로? 이거하고 별개로. 오케이요? 그럼 잘 볼게요. 이 계약금 해제는 그럼 언제 써먹는 거예요? 계약금 해제는 언제 써먹어? 일방이 뭐 하기 전에?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을 뒤집는 거는 무슨 해제예요? 계약금 해제를 뒤집는 거예요. 계약금 해제로 계약을 파기해서 뒤집을 수 있는 거고, 중도금을 이미 뭐 하고 나면? 주고 났는데 일방이 채무불이행했다. 일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그때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를 통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매도인은 카드가 2장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무슨 해제하고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하고 또 하나는 계약금 해제. 2카드가 있다. 1카드가 아니라 몇 카드? 2카드가 있다. 저 매도인한테는 아무거나 갖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요? 이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볼게요. 해제 시기. 싼 거로 이번에 해제 시기 별 3개. 해제 시기. 일방이 뭐 하기 전까지요? 이행 착수 전까지 별 3개. 그래서 일방이란, 동그라미 일방이란 둘 중 어느 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뭐 했어요?
지급해서 착수했다. 중도금 착수했죠. 그러면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왜? 자기가 뭐 했어? 발을 담갔어, 안 담갔어? 발을 담갔죠. 자기가 발을 담갔으니까 발 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행착수란 볼게요. 이행착수란 별세개. 채무 이행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일부 이행의 밑줄이요. 일부 이행도 착수한 거예요. 발을 조금 들이면 들인 거예요? 안 들인 거예요? 들인 거예요. 그거 발 담그면 담근 거예요. 그죠? 또는 이행에 필요한 뭐를 하는 거예요? 전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밑줄 2개 그으셔야죠. 어디다 걸어야 돼요? 일부 이행. 일부 이행했다. 그것도 발 들인 거야. 그 다음 이행을 했어요.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했어. 전제 행위의 밑줄이야. 전제 행위가 뭐냐? 이게 또 해석이야. 이제 해석. 이행을 했어요. 전제 행위를 했어. 전제 행위를 했다. 전제 행위. 그것도 착수로 보는 거예요. 이행 착수라는 말 속에는 2가지가 들어있다. 뭐하고? 이행 착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부 이행을 했거나 또는요. 이행에 필요한 무슨 행위?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착수로 본다. 이거 이행 착수다. 됐나요? 그럼 뭐가 이런 말이냐? 뭐가 이런 뜻이냐? 이거는 판례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판례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장 볼게요. 매수인이 이행의 준비를 하거나 이행에 뭐를 했어요? 준비, 융자 신청을 했어요. 5억이죠. 5억인데 계약금 5천이에요. 자, 중도금이 아까 중도금이 1억 5천인데 1억은 줬어요.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이게 현금이 없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융자를 은행에다, 농협이나 은행에다 신청을 했어요. 오케이요?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중도금 나온대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죠. 그 얘기를 이분이 얘기한테 했어. 매도인한테 했어. 오케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돈 준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이건 착수가 아니에요. 융자를 신청했죠? 밑줄에 융자 신청한 건 뭐예요? 착수도 아니다. 위에다 써보세요. 별표하고. 이행 착수가 아니라 이행 준비다. 이행 착수요? 착수가 아니에요. 착수가 아니고 이행 준비에 불과하다. 이행 준비. 오케이요? 예. 또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서 뭘 얻었어요? 허가를 얻었어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서 뭘 얻었어요? 허가를 얻었어요. 이것도 착수가 아니에요. 허가 얻은 것도 착수가 아니에요. 그죠? 등기를 줘야지. 등기를 줬어요. 허가를 얻었어. 그건 아직 착수가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은 계약금 몇 배 물고? 2배를 물고 계약을 뒤집을 수 있어요. 오케이요? 그죠? 예. 이 착수의 개념이 아주 미묘한 말입니다. 이 말이. 오케이. 그 시험 거의 잘 나오는데요. 다음 해제 방법. 교부자는 계약금 뭐 해버리면 돼요? 포기하고. 교부자는 포기하면 되죠? 계약금 날린다라는 말이죠. 거기다 포기한다는 말 밑에다 뭐라고요? 계약금 날리고. 계약금 5천 날리면 되죠? 수령자는 몇 배 물고? 배액 제공이 필요하다. 배액 제공. 이 배액 제공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아파트 값이, 제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저쪽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 끝났어요. 12월 달에. 10월 달에 강의 끝났어. 이제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 기다리고 계시죠. 합격자 발표 막 기다리고 계신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요. 전화번호 이거 저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예. 근데 전화가 한 60통이 와 있어요. 제 핸드폰에. 60통이 하루에 쫙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 한 통도 아니고 모르는 전화번호가 쫙 있으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혹시 이게 또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한 학원에 계신 분들이 수험생들이 쭉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이 개발붐이 불어가지고 토지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이요 막 오를 때요. 엄청나게 가격이 막 뛸 때였어요. 국가에서 무슨 클러스터인가 이거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값이 막 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도 누가 뒤집고 싶겠어요? 누가? 매도자가 계약을 뭐 하고 싶어요? 뒤집고 싶은 거죠.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때 매도자가 계약을 뭐 하려면 뒤집으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배액을 줘야죠. 배액을. 그죠? 근데 지금 5천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배액 주려면 다시 5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5천만 원을 받았죠. 그죠? 요게 잘 보세요. 요 분이 요 돈을 받아가지고 돈 쓰지 않았다면 자기가 얼마만 만들면 돼요?
5천만 원만 딴 데서 융통을 하면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 파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뭐 하신 분은? 쓴 분들은 1억을 만들어야 돼. 1억을. 갑자기 그죠? 얘가 뭐 하기 전에? 얘가 뭐 하기 전에? 착수 전에. 그죠? 착수 전에 저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급하죠. 그죠? 예, 다급하죠. 이때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반은 주고요. 5천만 원은 주고 5천만 원 일단 주고 어떻게 하고요? 반은 어떻게 하고?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제 통보를 했어요. 왜? 값은 더 올라 지금 막. 일주일 단위로 1억씩 오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업자는 이거 아파트 7개를 잡고 계신 분이 계셨어. 7개를요. 아파트를. 그분은 다급하죠. 다급하죠. 이쪽에서 2배를 물고 근데 그 2배가 전액이에요. 일부만 주고요. 5천은 주고 나머지 5천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제를 했어요. 해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배를 뭐하고? 배액을 뭐하고라고 돼 있어요? 상환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상환은 현실 제공을 말해요. 구두 제공이 아니야 이거는. 구두 제공이 아니라 무슨 제공? 현실적으로 2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1억을. 그러니까 5천원 주고 5천원 다음 주에 드릴게. 이거 안 되는 거야. 단순한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액 제공만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뭘 거부할 때요? 수령을 거부해요. 얘가 주니까요. 얘가 2배를 주니까 얘가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아 이제. 왜? 값이 오르니까. 그죠? 안 받아. 연락이요. 만나서도 돈을 안 받아. 그죠? 돈가방 가지고 가는데 자꾸 밀치는 거죠. 밀치는 거지. 다방에서 밀치게 하는 거 서로. 그죠? 받으세요. 아이 싫어요. 안 받아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예, 이러는 거죠. 주고 온 거예요? 못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방에 만나는데 주니까요. 1억을 주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밀치고 주니까 밀치고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못 주고 그냥 왔어. 돈 놓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야지. 거기다 놓고 오면 누가 가져가 그거를. 예, 다방 아가씨가 들고 가겠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그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도 다급해 안 다급해요? 다급하죠. 왜? 저분이 어떻게 하면 2배를 줘가지고 계약을 뒤집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이분도 다급해졌어. 왜요? 저분이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내가 돈을 줘도 안 받으니까 저분이 뭐 할 것 같아요? 공탁을 할 것 같아. 상대방이 돈을 안 받으면 법률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공탁을 걸어버리면 되죠. 공탁을. 그죠?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했어요? 나도 빨리 돈을 공탁해야 되겠다. 왜요? 중도금을 내가 빨리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공탁을 입금을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그래 중도금을 넣었어. 다음날 돈을 만들어가지고 공탁을 한 거예요. 공탁을 걸었어요. 법원에다가. 다음날 얘는요 돈을 못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공탁을 못 걸었어요. 하루 뒤에 걸었어. 2배를. 요 2배를 하루 뒤에 넣어줬어요. 공탁을. 그럼 공탁 날짜는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죠. 그럼 해제는 된 거야 안 된 거야? 여기서 지금 보세요. 얘가 전날 뭐를 했어요? 2배를 주겠다라고 돈을 내밀었죠. 내밀었는데 돈 2배를 주면서 해제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 돈 받아라. 그럼 내가 해제한다. 그죠? 내가 받았어요. 거부했어요. 돈을 안 받고 밀쳐냈죠.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이죠. 그럼 해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는? 돈 드렸는데 안 받았죠. 안 받은 상태에서 물러났어. 집으로 서로 후퇴했죠. 자, 1차전 끝났어요. 2차전입니다. 2차전은 뭐 한 거예요? 공탁을 걸은 거예요. 이분은 뭘 공탁 걸은 거예요? 중도금을 공탁 걸었고 이분은 뭐를요? 2배를 얘가 2배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탁을 걸었어. 그죠? 2차전이 벌어진 거지. 2차전은. 근데 그 공탁은 누가 먼저 걸었냐? 얘가 먼저 걸었어요. 얘가 먼저 걸고 얘가 2배를 다음날 걸었어. 공탁을. 그럼 계약은 파기가 된 거야? 파기 안 된 거야? 그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3번 보세요. 배액 제공만 있으면 족하고. 배액을 뭐 하면 돼요? 제공만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뭐를 거부해요? 수령을 거부했죠. 그러면 공탁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2배를 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면. 얘가 받아도 안 받아도
안 받아. 얘가 수령을 거부하고 아까 밀쳐냈죠. 다방에서 밀당했죠. 그럼 언제 된 거야 이미? 뭐 할 때 된 거야? 배액을 뭐 할 때? 아까 무슨 제공? 제공할 때 된 거예요. 공탁까지 하라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탁까지는 안 걸어도 된다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겼다는 얘기죠. 아까 1차전에서 끝난 거 1차전에서. 그죠? 1차전에서. 줬잖아. 현실 제공이 뭐예요? 갖다 주는 거죠. 그 사람 받을 사람 앞에서 갖다 어떻게 하면 돼요? 준 게 현실 제공이죠. 그죠? 짜장면을 어떻게 하는 게 현실 제공이에요? 짜장면을 주문한 사람 집에 갖다 어떻게 해야 되면? 놓으면 그게 무슨 제공? 현실 제공이죠. 그죠? 예. 상대방이 이걸 받았어 안 받았어도? 거부한 거죠. 왔어 안 왔어 지금? 왔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받았어 밀쳐냈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미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제공이 됐다. 오케이. 그때 공탁까지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해제 효과 보세요. 이거는 착수전이기 때문에요. 둘 다 착수한 거예요? 착수하기 전이에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무슨 의무가? 원상회복을 할 게 없어요. 왜?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발을 들여놨어요? 계약금만 넣었어? 계약금만 넣었지 다른 건 한 게 없죠.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약금만 날리면 돼요. 쓰세요. 뭐만 날린다? 계약금만 날려라. 날리고 뭐만 날리고? 계약금만 날리고. 원상회복은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원상회복은 무슨 해제일 때요? 법정해제일 때. 법정해제일 때는 원상회복으로 끌고 가야 돼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이때는 뭐를 해야 돼? 서로 간에 무슨 의무? 해야죠. 근데 여기는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는 뭐하고 무관? 채무 불이행하고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요? 원상회복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와 여기요. 계약금 해제와 법정 해제를 구별하는 실익이 두 가지다. 오케이요? 오케이. 두 번째, 채무 불이행과 무관함으로 뭐를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도 필요 없고요. 뭐도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법정해제는 결렬 원인, 계약이 결렬된 원인이 뭐 때문에요? 채무불이행이죠. 일방의 뭐 때문에? 그럼 그놈이 잘못해가지고 계약이 결렬된 거죠. 그 일방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바로 이 점에서, 이 두 가지 점에서 계약금 해제와 법정해제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기까지 쉬었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